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금요일 고수 서바이벌의 최은정입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다시 1600선을 회복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모처럼 주식을 순매수해주면서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절적으로도 연말에 지수가 급등하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오늘 코스피 지수는 1620선을 회복하면서 다음 주 증시 기대를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고수 서바이벌과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소개해 드릴게요. 하이리치의 수석 애널리스트죠. 핵심 테마주 공략의 대가 초심님을 먼저 영상 통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초신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초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간 초신님을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네. 차트에다가 마우스로 글씨 쓰실 때 정말 꼼꼼하고 예쁘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신님의 성격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네. 조금은 완벽주의자실 것 같기도 하고 또 굉장히 꼼꼼해서 주식 투자하실 때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글쎄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글씨를 그렇게 이쁘게 써내려가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글씨를 상당히 못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성격이 좀 꼼꼼한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그건 뭐 선천적인 걸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주식을 하다 보니까 후천적으로라도 꼼꼼할 수밖에 없는, 꼼꼼해야지만 살아남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게 묻어나는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초신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인데요. 아쉬운 만큼 더 큰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종목 상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죠. 문자와 전화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샵 55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증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 보내주셔도 되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란이 있는데요. 여기에 종목을 올려주시면 또 전문가가 친절하게 답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선착순 300분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무료 이용권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고수의 이슈를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신님, 네. 어제 1620선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에 따라서 다음 주 증시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오늘 지지가 됐죠?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일단 뭐 포인트상으로는 정확하게 1620포인트에 가져다 뒀죠. 네. 가져다 뒀는데 이 부분들 분명 어찌 보면은 거의 상승한 게 없어요. 그죠? 보합권에서 마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전에 시장이 상승을 할 때 제가 분명 이런 말씀들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확인하고 대응을 하시자. 그러면 상승을 할 때는 오히려 상당히 중립적인 마인드로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옳은 게 없으니까 그럼 결국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좀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장은 흐름들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뭐 주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옳은 건 없어요. 전체적인 시장의 그 전반적인 흐름들 자체는 옳은 건 없지만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미국장의 하락이죠. 미국장의 어떤 하락 자체가 들어왔었던 부분들이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라든지 이 부분들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죠. 그 다음에 경기선행지수가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지만은 예상치를 하회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들이 이 모기지 연체율입니다. 1972년에 이제 집계를 한 이후에 이 모기지 연체율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를 한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부분들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안 요인으로서 가중되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결국 이 종합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미국장의 그와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좋지 않은 여파로서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 상승세를 시연하려고 결국은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점은 그만큼 시장의 어떤 체력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해졌다. 제가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시장의 질이 좋아질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장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군들의 그동안의 어떤 상승에 대한 요인들, 결국 상승에 대한 명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시장 자체는 움직이지만 거기에 있어서 종목들은 움직여주지 않는 그런 어떤 계륵 같은 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상승에 대한 명분들이 있을 때 그 흐름들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장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다음 주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의 핵심은 오늘과 같은 이런 투자 심리 호전을 계속 지켜낼 수 있을지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 증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떤 변수들이 증시에는 단기적으로 또 악재, 호재로 작용을 할까요?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렸었던 대로 뭐 시장 자체는 분명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고, 무엇보다도 그렇다면 긍정적이다라면 어느 쪽을 봐야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시청자분들께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차트의 흐름들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장 1620포인트, 제가 상당히 예민하게 봤었던 부분들이 이 162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고, 좀 더 확고한 부분들은 61선 위에 얹어놓는, 뭐 사실상 포인트상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 구간이긴 하지만은 이 위에 올라선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뭐 오늘 밤에 이제 열리는 미국장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라면은 뭐 충분히 올라서는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미국장이 크게만 안 빠진다라면 월요일장부터, 즉 다음 주 같은 경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분명 여기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일단은 보셔야 되는 쪽은 거래소 쪽보다는 코스닥 쪽을 먼저 집중을 하시자. 왜냐면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정에 대한 폭이 있었다라고 할지언정 그 흐름들에 있어가지고 나름 종목군들이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외면받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낙폭에 대한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외의 종목군들, 특히 코스피, 코스닥 다 쳐서 어느 정도 실적이 부진했었던 종목군들이 이렇게 급격한 하락에 대한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장 LNF 같은 종목군들 반등에 대한 양상들을 많이 보여주었죠. 낙폭 과대주들이 반등을 많이 보여주는 장이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이 낙폭 과대주에 대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일 제가 한진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을 기억을 하고 계실 건데, 한진중공업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다. 그간 어떤 조선사업부에서의 부정적인 요인들과 그 다음에 필리핀 쪽에서의 수빅조선소에서의 어떤 지분법 평가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단기 순이익 자체가 상당히 적자 전환했었던 부분들이라든지 분명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부정적이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오히려 역으로 보셔야 된다. 실적 자체가 나빴다라는 점, 그러면서 주가에 대한 조정이 들어오면서 가격적 메리트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다. 즉 악재를 떠안으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한, 하락으로 인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한 종목군들, 즉 코스닥 쪽에서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 오늘 장은 1차적으로 이런 한진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거래소 쪽의 종목군들이 반등을 보여준 만큼 이제 다음 주가 된다라면은 코스닥 쪽에서 낙폭 과대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가격적 메리트가 발생한, 그리고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반영을 해서 빠질 만큼 빠진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서 수익을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 시장 내에서는 반등을 보여주는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낙폭 과대주들이 대거 이렇게 속해 있는 코스닥 쪽을 봐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네. 특별히 어떤 종목들을 좀 봐도 되는지 이번 주 내내 추천하는 종목들이 거의 없으셨거든요. 네. 몇 종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종목군들을 집을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을 확인해 나가는 단계, 결국은 더듬어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앞을 가늠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눈이 지금 어떤 안개가 쳐져 있는 상태에서의 더듬어서 가는, 즉 길 자체를 더듬어서 가는 시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확고히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가능성들을 열었다라는 것이죠. 네. 이쪽 방향으로 열었는데 여기서 어떤 종목이다라고 대충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초신님께서는 약간은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향후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오늘 참여해 주시고 받아가시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3일 무료 이용권 가지고 초신님께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를 시작합니다. 제 가상 계좌에 있는 1,000만 원을 1년 안에 2배로 불리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이번 주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초심님과 함께한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기업 분석도 해보고요. 책도 열심히 읽어보면서 나름대로 제가 주식을 매수를 했었는데요. 사실 직접 투자를 해보니까요. 네. 이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수익이 내가 원하는 만큼 극대화되는 것도 아니고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참 어렵기는 한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종목을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신 겁니까? 네. 드디어? 네. 다행이신데. 그래도 뭐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쉽게 매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쉽게 사시고 그리고 뭐 적당히 수익이 나면은 쉽게 파시니까 그나마 파실 수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거. 초보들이 보통 하는 실수들이 잘 사긴 사는데 쉽게 팔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백화점이 되는 뭐 전일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그런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지금 백화점들을 꾸려나가고 계시다. 주식백화점을 꾸려나가시면서 6종목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 그런데 다행히 2종목을 줄이시면서 이제 4종목이 되셨을 것 같은데 참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오늘 판 종목들을 먼저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예스24와 LG 생활건강을 팔았는데요.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제가 57,000원 정도 수익을 보고 팔았고요. 잘했죠. LG 생활건강은 그냥 제가 상 가격 정도에 일단 많이 안 오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팔아봤습니다. 근데 초신님께서 이제 제 종목이 4개 정도 있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 제가 또 2종목을 샀습니다. 또 사신 겁니까? 네.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요. 네. 자, 초신님께서 주식은 연예인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단기간에 수익을 조금 볼 수 있는 단타 매매 성격으로 제가 주식을 매매를 해봤는데요. 예. 어떤 종목일지 차트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2개를 샀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투어고요. 두 번째는 중국 원양자원인데요. 제가 1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이렇게 두 종목을 들어가서 현재 저는 6개의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총 6종목이시네요? 네. 종목 수가 줄지 않고 그러면 계속해서 6종목이신 겁니까? 그러면은? 바꿔가면서 지금 6개를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 종목들을 샀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뭐 제가 궁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말씀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말씀드려야죠. 네, 왜냐하면 제가 좀 말씀하시죠. 점검을 받아봐야 네. 되니까요. 네, 먼저 모두 투어를 샀는데요. 신종플루의 역테마죠. 곧 인기를 끌 수 있는 종목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행주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위기 이후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환율 불안으로 인해서 체력도 저하가 돼 있는 상태였고 여기다가 신종플루 영향까지 미치면서 계속해서 주가는 안 좋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12월 달 들어서 여행 기업들의 여행 상품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를 제가 봤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이제 직장인들 사이에서 금, 토, 일 해가지고 3일 동안 단기 여행 가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네. 모두 투어에서도 이렇게 단기 여행 상품이 많게는 151% 정도가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또 접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투어를 샀는데요. 이 종목은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샀는데 잘 샀을까요? 글쎄요. 일단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직장인들의 금, 토, 일 이 주말을 통해 가지고 단기적인 그 해외 여행 이런 것들을 다녀온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고 그 증가 추세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0명에서 15명이 되면은 그것 또한 급증을 한 거죠. 그런데 100명에서 120명이 되는 것과 그러면은 퍼센테이지로 친다라면 10명에서 15명이 된 것이 훨씬 더 많게 느껴질 겁니다. 증가율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요. 결국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증가율 자체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 결국은 기저효과에 따른 그 가시적인 그 흐름들에서의 어떤 그 부분일 뿐이지 결국은 그 부분들이 매출로 이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 중에서 이제 2위 업체이죠. 네. 2위 업체이고 뭐 2위 업체이지만은 지금 뭐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 결국은 하나투어가 거의 그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 그렇지만 고객 만족도 자체는 이제 거의 뭐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인데 일단 이 부분들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상승 요인들을 보셨을 때 이 신종플루의 역테마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네. 물론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과연 그것만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신종플루에 따른 역테마로서 시장에서의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성수기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간 실적 자체가 좋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이 실적 자체가 좋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즉 증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내비쳤던 부분들과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죠. 그럼 다시 한번 미국 그 비자 면제 부분들에 대한 그 좀 더 진행이 되는 부분들, 뭐 실질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좀 더 이제 그 확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여행주들 이런 시세에 대한 파동들을 준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거둘 것이냐. 지금 차트상에서의 흐름들을 보신다면 아시겠지만은 저점과 고점을 점진적으로 높여오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즉 처음에는 고점과 저점을 어느 정도 이어놓는 단기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었죠. 차트상에서의 흐름들을 본다면은 그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돌파를 한 상태에서의 고점을 차곡차곡 높여가는 시점.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차트 흐름들을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고점 자체를 그리고 저점 자체를 이렇게 이었을 때 대략적으로 그 틀에서의 상단 밴드에 걸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포스코 때와 비슷한, 즉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어야 되는데 눌림목을 기다리지 못하고 덜컥 매수를 하셨다. 즉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실수를 하는 상승을 할 때 너무도 좋아 보이는. 제가 차트를 좀 보니까요. 네. 한 15일 정도 들고 있으면 다시 윗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시작, 처음 매수를 하는 시점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처음에 매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사는 것과 1,500원에 사는 건 너무도 틀립니다. 심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결국 10일, 15일 이후에 12,000원이 갈지언정 그 등락을 못 버틴다라는 거죠. 1,500원에 매수를 한 투자자들은 등락 자체를 버티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즉, 10,000원이었을 때, 여기가 이제 10,000원이다라고 보셨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등락 자체가 있을지언정 그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어가지고 1,500원에 사신 분들,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제가 선을 그어드린 이 자리가 1,500원이다 치면은 이런 자리들을 못 버틴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결국은 끝에 12,000원을 보지 못하는 상황, 결국 상승을 할지언정 심리적으로 안정을 못 취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분명 주가의 등락에 의해 가지고 흔들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타이밍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물론 종목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업황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 즉 주식이라는 건 항상 1등주를 매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종목을 매매를 해야지만 수익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오히려 그렇다면 같은 여행주라면 저는 차라리 하나투어를 보셨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모두 투어보다는 상승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네. 네.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 있죠. 그런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그 흐름들 자체가 완벽하게 틀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어떤 추세가 발생이 될 때 그 테마라든지 그 업종에 대한 그 매수세가 몰릴 때 오히려 2등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부진한 양상들을 보여줄 수 있다. 물론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보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투어는 상당히 가격적인 부분들에서 단가가 비싸고요. 그리고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같은 테마주 또는 업종에 대한 그 공략을 함에 있어서는 대장주들을 공략을 해가지고 수익을 노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이밍이 조금 빨랐습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에서 흐름들을 보면서 매수를 노려야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자칫 잘못하면은 대략적으로 5에서 10% 정도 눌린 상태에서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상황. 종목은 잘 고르셨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타이밍 자체가 조금은 부적절했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 매수하기 전에 조언을 부탁을 했잖아요. 네.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이 매수 타이밍이라도 잘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추세 상승선은 살아있으니까 저희는 수익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종목을 조금 더 들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네. 중국 원양자원인데요. 자, 오늘 제가 아침부터 이 종목을 유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 내수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저는 조금 하락하면 살려고 했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이 종목도 저는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봤습니다. 중국의 수산물 소비가 급증하면서 중국 원양
중국원양자원의 4분기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다 이런 보고서를 접했고요. 또 주가 수익 비율 PER이 5.8배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중국원양자원은 어떻게 잘 샀나요? 네, 일단 굉장히 당황해하시네요. 그렇죠. 사실은 너무 제가 항상 그 종목을 사실 때마다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그 주변 지인분들에게 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계좌의 어떤 포트 자체를 보니까 그 부분들을 좀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지금 포트에 6종목이 있는데 그것 자체를 사실상 제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왜 본인이 정해놓고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순전히 제가 정하고 있죠. 그렇죠. 네. 저는 전혀 그 관계가 없는 상황이고 그에 대한 어떤 진단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정확한 즉 명확한 초보들이 하는 매매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제 죄송하지만 포트에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우량한 종목들인데요. 우량한데 네. 타이밍 자체가 틀리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들을 보시면은 전일 급등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오늘장 더 급등을 보여준 상태에서 매수 접근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LG생활건강 때도 시세에 대한 파동들이 형성되는 그 호재성 그 재료에 있어가지고 확인을 하고 들어가셨던 점. 그러면 결국은 그 부분들에서는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나온다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물론 종목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복권 원양업을 통해가지고 자회사인 그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어떤 실적적인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죠.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중국에서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비적인 부분들, 지금 어느 정도의 구매력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고가의 해산물들에 대한 그 수요 자체가 상당히 많이 창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라든지 그다음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랍스터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남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국내 마트에서 15,000원, 마리당 15,000원 이하의 판매를 했었던 부분들, 즉 네. 싸게 들여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경기 부분들이라든지 내수 경기 자체가 상당히 살아나다 보니까 이 해산물들에 대한 수요, 즉 고가 해산물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량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라는 건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유리한 측면에서 하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주식에서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저가에 매수를 해서, 즉 싸게 사서 남들에게 비싸게 넘겨주는, 기본적으로 장사를 한다라는 마인드로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드렸는데, 보통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건에 대해서 최대한 싸게 들여오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뭐 그냥 1, 20원 정도 더 싸게 살려고 하는데 너무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냥 그 정도는 그냥 지출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의 마인드는 절대 그렇지가 않죠. 이 작은 부분들에서 쌓여가지고 그것 자체가 내 재산이 되는 거고 내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 어떤 접근을 하시는 가격들마다 상당히 긍정적일 때 접근을 하세요. 시장에서 모두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비싸죠. 비싼 가격에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일단 그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오늘장 접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시세가 날 때 접근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추격 매수성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거둘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투자자는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비싸게 사기 때문이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기본적인 원칙 자체를 지켜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수익을 거둘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시장이 도와줘야 됩니다. 즉 내가 비싸게 살지언정 시장이 그보다 더 많이 올려주는 흐름들이 나온다라면 수익을 거둘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장세 같은 경우에는 5%에 대한 시세 파동들도 나기가 너무도 어려운 장, 하루에 5% 자체가 나기도 상당히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 그냥 1, 2% 정도 더 비싸게 사는 게 뭐 어떻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싸게 사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분명 좋은 종목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인도양 쪽이라든지 그다음 대서양 쪽에서의 어떤 심해에서의 그 낚시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고가 해산물들에 대한 그 수요 자체를 충당하는 부분들, 결국 2010년 그 이후까지도 실적 자체를 분명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요인으로서 작용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 차트상에서의 흐름들도 보셨을 때 분명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즉 전고점에 대한 돌파를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분출되었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MSCI 그 한국 소형 지수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입되는 부분들, 그럼 결국은 추세적인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향후에 9,000원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는 있지만은 분명 등락들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측면에서 이 5일선에 대한 이탈이 없다라면 보유 전략을 취하시되, 네.
분명 눌림목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고민에 빠지실 상황들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고민을 하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이 종목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나야 될지 그 라인 좀 정해주세요. 갑자기 무서워졌는데요. 네. 그런가요? 네. 일단은 지금 윗꼬리를 달았죠. 네. 주가에서 윗꼬리를 달았다라는 건 그만큼 투자자들이 팔았다라는 얘기예요. 즉 주가가 상승을 한 이후에 매물이 출회됐기 때문에 윗꼬리를 형성을 했다. 즉 그 윗꼬리는 음봉이죠. 그러면 그 음봉 자체를 감싸는 양봉들이 나와야 되겠고 거래량 자체도 추가적으로 분출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그렇다면 여기서는 두 가지 고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장중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윗꼬리가 발생됐을 경우에 아침에 9시부터 10시까지의 거래량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거래량 자체가 그 전일의 거래량이 20% 이상이 나오는지 그렇다면 20% 이상이 나온다면 그것 자체는 그날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을 넘어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한 원죄 자체는 어떤 그 전일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분출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결국은 9시부터 10시까지 20% 이상의 그 거래량 자체가 분출이 되면서 주가 자체가 양호하다라면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겠죠. 왜냐? 그 윗꼬리 자체를 감싸는 양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 거래량이 미진하면서 계속해서 음봉에 대한 형태들을 보여주면서 5일선을 터치하는 흐름들이 들어온다면 거기에서는 과감하게 손절 처리를 하시는 전략. 일단 종목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네.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가에 대한 흐름들 기업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적으로 상승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을 기준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도록 하고요. 결국 그 거래량을 보신다. 9시부터 10시까지 거래량이 20% 이상 급증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주가 자체가 양봉에 대한 패턴들을 보여줄 때는 홀딩 전략.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고 거래량이 미진한 상태에서 음봉에 대한 형태들이 들어온다라면은 그것 자체는 조금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5일선을 기준으로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초심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 제가 꼭 기억을 하고 있다가 다음번 매수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좀 해볼게요. 하지만 제가 주식 투자의 시작 입문한 지는 이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초심님? 네. 그렇지만 저는 현재까지 수익을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수익을 거두고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제 포트폴리오 구성인데요. NHN, 웅진싱크빅, 포스코, LG화학, 모두투어, 중국, 원양자원 이렇게 해가지고 현금은 한 50%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수익을 보고 있죠. 10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10만 원을 벌었다. 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이 2배인 20만 원 이상을 벌어보도록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 이번 주 주말에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심님, 네. 일주일 동안 제가 매매하는 패턴을 보셨잖아요. 네. 많이 고민도 하고 책도 읽고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네. 초심님의 칭찬을 좀 듣고 싶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잘했다. 어떤 부분은 다음번 투자에서 조금 고려를 해봐라. 이런 말씀들, 조언들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은 그 종목에 대한 선정 자체는 상당히 탁월해요. 네, 어찌 보면은 탁월해요? 주변에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방송을 이제 직접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종목 자체는 상당히 뭐 부실한 종목군들을 고르지 않고 뭐 아주 적당한 종목군들을 상당히 잘 골라내고 있습니다. 골라내고 분명 긍정적이죠.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이 매수에 대한 타이밍 어찌 보면 제가 일주일 내내 그 최현정 앵커의 어떤 매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이 부분들은 첫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어떤 그 매매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습관을 잘못 들였는데 운이 좋게 수익이 났다. 그럼 그것은 곧 독입니다. 그 습관 자체를 버리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 상한가 따라잡기를 통해 가지고 큰 수익을 거둔 투자자들은 무조건적으로 상한가 따라잡기밖에 하지 않는 그런 매매들을 보통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처음에 어떤 그 매매 습관 자체를 잘 잡아나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금방 이제 수익을 거두셨다라고 하시면서 이 포트 자체를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좀 보여주셨는데 저는 저거를 볼 때마다 참 시청자분들께서 많이들 웃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봐요. 벌써 종목 자체가 6종목이 돼버리는 일주일 매매를 했는데 포트 근데 종목이 왜 이렇게 저는 뿌듯하죠? 뭐 물론 그러실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계좌의 어떤 그 종목 자체가 그렇게 많다라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항상 종목이라는 건 분산과 그다음에 분산 투자와 그다음에 거기에 있어가지고 뭐 분할 매수로서 매매를 한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 시장의 상황 따라 틀린 거죠. 저는 어찌 보면은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골라내시는 종목군들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골라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어디 흠잡을 필요가 없는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너무 좋아 보인다고 해서 자꾸만 사들이기만 하고 팔지 않는다라면 결국 그 종목군들이 많아지고 업종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건 곧 주식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즉 시장이 올라야지만 수익이 나고,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주식이라는 건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 두 가지에 빠져 있는 그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상승할지언정 내 종목이 상승치 못하는 비체계적인 위험 자체도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즉 선물지수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더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한다라면은 분명 그 성공으로 가는 투자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어찌 보면 종목을 잘 선별을 해놓으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매매적인 스킬 자체만 조금 다듬으신다라면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포트폴리오 구성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릴게요. 잠시 뒤에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전화 상담을 해드릴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재테크,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해결사 센 경제 매거진과 함께하세요. 경제 뉴스를 통해 재테크를 말한다. 주간 경제 이슈를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와 업계 전문가가 심층 분석해주는 더 센 뉴스. 재테크의 시작은 생활 가까이에서. 일상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생활 속 재테크 현장. 재테크 플러스. 경제 전문가의 수준 높은 재테크 강의를 안방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금융, 부동산, 보험 등 투자 상품의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각계각층 명사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을 체험해보는 퍼스트 클래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센 경제 매거진에서 재테크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토크쇼 같은 인터뷰. 홍현중의 위딩.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위트로 홍현중 해설위원이 이 시대의 아이콘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요일 유쾌한 지적 담론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존 인터뷰와 차별화된 고품격 토크 프로그램 홍현중의 위딩. 서울경제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고수는 해결사인데요.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까요? 예, CJ제일제당을요. 네. 11월 17일 날 22만 5천 원에 샀는데요. 네. 그 오늘 뜻하지 않게 이렇게 그냥 큰 폭탄을 맞았네요. 진짜 너무 오늘 크게 하락을 해가지고 네. 좀 당황이 되는데요. 네. 이걸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하고요. 그리고 이게 하도 기존 주도주들이 그 환율 때문에 못 간다 그래서 이거를 매수를 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내수주 위주로 좀 봐라, 음식료 업종 갈 것이다, 예. 이런 보고서 많았었죠. 네. 예. 그래서 이걸 매수를 했더니 또 이렇게 잘못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릴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현대차 있잖아요. 현대차도 갖고 계세요? 네, 뭐 조금 갖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 환율 관계하고 이번에 그 FTA 그 체결 그 관계 때문에 현대차가 못 움직이는지. 향후에 자동차 관련주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네. 예, 기존 주도주들이 조금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현대차만 유독 못 움직였어요, 이번에.
많이 올라서 지수 흐름도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증권사 보고서를 통해서도 현대차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니까요. 저희가 예. 시간 되면 이 현대차까지도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예. 한 가지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요. CJ제일제당 비중이 얼마나 되십니까? 예, 비중이 좀 많습니다. 50%입니다. 50%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분석을 해드릴게요. 전화 끊고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예, 팬입니다. 잘 좀 봐주세요. 아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 팬일까요? 초신님 팬일까요? CJ 제일제당이요. 네. 일단 뭐 최현정 앵커님의 팬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죠. 네. 기업에 대한 어떤 사업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산 가치. 예를 들면은 그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을 4.8%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떤 나중에 이제 상장이 되었을 때의 차익 자체가 6,900억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보셨을 때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자산주로서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 자체도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중국 쪽에서의 어떤 비료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제품들에 대한 사업, 내수주 시장에서의 어떤 계속된 그 점유율 증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매출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그 CS증권에서의 어떤 그 부정적인 리포트, 즉 목표 주가에 대한 하향 리포트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자체는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를 제공을 한 것이죠. 그간 주가에 대한 상승으로 인한 차익 실현을 노리던 투자자들에게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를 제공을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서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현재 시점에서 보셨을 때 그간 내수주들에 대한 비중 증가, 비중 확대 이런 그 리포트들부터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그 매수 심리 이런 것들이 녹아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상승 자체가 나왔었는데, 오늘 장은 그 부분들이 차익을 하고자 하는 욕구들을 분출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첫 번째 지금 비중이 50%이십니다. 이 50%인 비중 자체는 조금 너무 많다 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어떤 선택과 집중에 있어가지고 지금 집중을 하셨는데 그 집중 자체를 과하게 하셨다. 과하게 하신 상태에서 과연 이 내수주를 통해가지고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매매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서의 속도감 이런 것들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전략들을 구사를 하셔야 되겠고요.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신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보신다 하더라도 21만 5천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탈만 없다라면은 올라오는 21선과 함께 맞닥뜨리는 그런 지점 자체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추세 자체는 살아있다. 그렇다면 그런 자리들을 보유선으로 설정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다음 반등이 들어온다라면은 매수가 이상에서 절반을 매도를 하시는 전략, 즉 현재 시점에서 지금 50% 정도를 들고 계시는데 이 50% 자체를 절반으로 축소를 하시고 나서 나머지 물량을 통해서 23만 5천 원에 대한 돌파 여부들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보유선에 대한 이탈만 없다라면 홀딩 전략 유효하고요. 단 올라오는 시점에서는 매수가 이상에서는 50%에서의 절반 물량 청산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으로서 가는 흐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주셨었는데요. 네. 현대차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도주들 계속 갈 것이다, 보유해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주가는 지지부진하거든요.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것 같은데 환율과 관련해서 좀 봐주세요. 네, 일단 그 수출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반적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 환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죠. 네. 환율 자체가 어느 정도의 그 반등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주가가 지지부진한 양상들을 보여주는 건 환율 때문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 그 다음에 신차 효과에 대한 이제 그 상쇄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내수 시장에서의 그 신차, 즉 소나타 이제 그 YF 소나타가 지금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죠. 가격적인 부분들에서의 외제차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을 보이면, 즉 가격을 떨어뜨리는 전략들을 취하는데 오히려 현대차 같은 경우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분들로서 내수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향후에 매출 자체에 부정적일 수도 있겠다. 즉 소비자들의 반감을 이끌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그 매출 자체가 늘어나는 구조들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심리 자체가 녹아나다 보니까 주가가 지지부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현재 시점에서는 그 환율 부분들은 큰 영향이 없다. 환율은 큰 변동이 없다라면은 그 부분들보다는 해외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내수 시장에서의 그 매출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가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금 자리에서는 이 95,000원에 대한 이탈만 없다라면 추세 유효합니다. 가지 못한다 할지언정 추세가 유효하다라면은 홀딩 전략 유효를 하겠죠. 유효한 상태에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 95,000원을 보유선으로 설정을 하시고
1만 원에 대한 돌파를 보여주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돌파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단기 소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들을 나타낼 소지가 있겠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95,000원과 그 다음에 11만 원 내에서의 등락 수준에서 윗밴드와 아랫밴드에 대한 이탈 또는 지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추세를 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화를 통한 상담을 한 통화 더 받아보겠습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인데요.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까요? 예, 우진 BNG. 우진 BNG요. 네, 예. 매수가 비중이 얼마 정도나 되시나요? 예, 3,300원에 30%입니다. 네, 제가 차트를 조금 보니까 예,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것 예, 예, 같은데요. 안 그래도 예, 거래량이 작아가지고. 네. 예, 예. 어떻게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시게 되셨나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저 백신 생산한다 해가지고, 예, 동물 네. 백신 만드는 회사라 해가지고, 그래가 제가 보고, 매수하게 돼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신 건가요? 아니, 뭐, 장기도 괜찮고 단기도 괜찮는데, 제가 사고 나서 조금씩 내려가지고, 예.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좀 주가가 지지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문가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예. 사신 매수가보다 소위 지금 손해를 좀 보고 계신 상태인데 예, 예. 주가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또 예, 더 예. 많이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여부들을 초신님께 여쭤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 우진 BNG 같은 경우에 네.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는데, 일단 동물약품 시장에서의 매출액 기준 국내 11위입니다. 11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동물약품 부분에서 11위, 과연 뛰어난 것인가라는 것들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일단 그렇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매출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신종플루 관련된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시세에 대한 파동 자체가 한풀 꺾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등주를 매매를 하셔라라는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 종목이 1등주일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상에서의 흐름들을 보시면 금방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이 부족하죠. 거래량 자체가 적다라는 건 투자자들의 관심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평선들의 배열들을 보신다면 역배열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분출시켜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드렸는데, 일단 1등주도 아니고요. 거래량 자체도 적고 추세 자체도 아랫방향으로 꺾여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반등식 매도 전략을 취하셔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은 가격적인 조정 자체가 좀 들어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830원에 대한 자리들, 2,800원에서 2,830원 자리에 대한 이탈 자체가 없다라면은 그런 자리들을 어느 정도 지지선으로 설정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탈이 들어온다면 과감한 매도 전략을 좀 취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도 전략을 좀 취하시도록 하고, 반등시 올라오는 흐름들에서는 3,100원에 대한 돌파 여부들을 체크를 합니다. 이 자리 자체를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결국은 하락에 대한 추세에 걸려있는 상황으로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100원 정도를 저항선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아랫밴드 여기에 대한 이탈 자체가 없다라면 보유하시는 전략. 단 이 3,100원에 대한 돌파가 미진하다라면 거기에서는 조금 축소를 해나가시는 그런 전략들을 좀 구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이번 종목은 웰크론인데요. 이것도 신종플루 관련한 종목이네요. 네, 매수가 비중을 좀 살펴볼게요. 네, 웰크론을 매수가가 8,260원에 샀고요. 비중이 100%라시라고 하네요.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갔다가 다음 날 하한가 2번에 손절도 못하고 있다고요. 진짜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비중이 너무 많으십니다. 저같이 초보자신 것 같은데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관심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았었던 부분들이 있죠. 네.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쏠리다 보니까 거래량도 급증을 하고 주가 마스크 자체도 출시 회사 맞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어떤 시세에 대한 파동들이라든지 결국은 이 신종플루 쪽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심리 자체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결국은 이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이 이제는 꺾이는 과정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종플루 테마, 과연 그 부분들이 이제 더 이상 시세를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감들을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꺾이는 구조다.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 상승에 대한 폭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차적으로 시세에 대한 파동들을 주고 나서 눌림목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급등에 대한 양상들을 보여주었는데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났었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에 그 발생됐었던 그 주가에 대한 그 수준에서 넘어서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거래량이 분출이 돼야 된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그 거래량 자체가 더 분출될 수 있는 과정들이 만들어질 것이냐라는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거래량 자체가 300만 주씩 거래가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거래량, 더 앞에서의 그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들이 분출돼야 되는데 이것 자체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신종 플루 테마 자체가 한풀 꺾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주가에 대한 파동들에 있어서 추세가 꺾이는 구조. 그간에는 21선을 타고 움직였었지만 이제는 21선을 이탈한 상태에서 61선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중 자체도 10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0%라고 하실지언정 주식시장은 어떤 그 일말의 여지들을 주지를 않죠. 아무리 100%에 대한 그 흐름들을 보인다 하더라도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금 자리에서는 5,000원에 대한 이탈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매도 전략들을 취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반등이 들어오는 흐름들에서 21선에 대해서 올라타지 못하는 흐름들을 보인다면 다시 한번 50% 축소. 그런 다음에 21선 자체를 올라탄다는 그 다음에는 7,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그 절반에 다시 절반을 줄이는 그런 전략들을 구사를 하시면서 결국은 비중의 70에서 한 80% 정도는 올라가는 흐름에서 축소를 하시는 매수가는 잊으시길 바랍니다. 매수가를 생각을 하시면 이 종목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매수가를 잊으시고 올라오는 흐름에서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전략 그렇게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까지 받아봤고요. 오늘이 초신님 마지막 날이어서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초심에게 주식이란 뭘까요? 저에게 주식이란 글쎄요. 희망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에 대한 희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제 방송을 청취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께도 그 주식 자체가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어떤 그 삶에 대한 그 윤택한 삶을 위해서 많은 그 주식 투자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분명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해서 희망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지금 상황에서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다고 해가지고 주식이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식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자체를 상당히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가 모든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 저희 고수 서바이벌은 여러분의 편이 돼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함께 수고해주신 초신님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고수 서바이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손실은 투자한 금액으로 한정이 되지만 이익은 그 몇십 배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주식 투자의 매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지만 피터 린치는 주식 투자는 모든 사람이 할 성격의 것이 아니고 또 평생에 걸쳐서 모든 인생의 단계에서 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주식 투자는 그만큼 나에게 맞는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는지 나는 주식 투자로 인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라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하이리치 수석 애널리스트인 검투사 그리고 증권계의 노스트라다무스 독립선언님께 함께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